좋아요, 구독! 네, 팀장님, 일단 오늘 우리 양대 시장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 전반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엔터주 지금 시간 기준으로 섹터 전반이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블랙핑크의 개별 계약 이슈가 좀 무산이 되면서 추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의 주가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YG 엔터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면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장기 추세로 봤을 때도 추세가 굉장히 많이 꺾인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블랙핑크 멤버 전원 재계약이 좀 개별적인 활동에서 무산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룹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내비쳤지만 아무래도 완전체 활동을 좀 펼친 사례가 굉장히 적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제니 같은 경우는 개인 레이블을 설립을 했고 지수 씨 같은 경우는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쪽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개인 활동은 거의 따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체 활동을 할 때 이전만큼의 활동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개인 레이블을 설립했다는 것 자체는 개인 활동을 조금 더 중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개인들의 의사도 합의가 되어야 하고 회사 간의 합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활동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YG 엔터 쪽에서 실적의 8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캐시카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콘서트 쪽에서 주력 매출을 이끌어냈는데 콘서트 한번 갈 때 한번 하루 이틀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갈 때 이 나라 가야 되고 미국 가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을 돌아다녀야 하고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을 잡아야 하는데 과연 이 기간들을 이들 멤버들이 허용을 해줄까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증권가 사이에서도 YG엔터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4천 원대인데 목표 주가를 4만 원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좋은 이슈보다는 안 좋은 악재가 부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핑크 이슈에 이어서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상승 동력이 약했다면서 조심스럽게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반등할 만한 트리거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베이비몬스터가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 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팬들을 끌어모았어요. 데뷔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은 그룹은 베이비몬스터가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데뷔를 하고 보니까 조금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 물론 제 귀에는 베이비몬스터의 신곡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 취향도 아니었고 국내 리스너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평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 그럼에도 글로벌적으로는 좀 흥행이 확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베이비몬스터가 초반에 흥행력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평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YG엔터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블랙핑크가 빠져나가면서 그 실적을 과연 누가 채우는 것이냐.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블랙핑크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그 GD가 있었던 그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GD가 있었던 그룹이 네, 빅뱅이죠. 네. 네.
네, 빅뱅도 없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룹이 위너라든지 악뮤라든지 트레저 이쪽이 있는데 뭐 앨범 같은 경우는 좀 판매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블랙핑크의 그 실적을 채우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그래도 베이비 몬스터인데 아직까지는 1년 차라는 거죠. 엔터사들에서 통상적으로 이 그룹이 돈을 벌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앨범 판매량도 실적이 기여가 되긴 하지만 실적에서 가장 크게 기여가 되는 쪽이 콘서트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콘서트를 개최를 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건 첫 번째 콘서트에 참여할 팬덤, 두 번째로는 앨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 데뷔 앨범 한두 곡 부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 3, 4개 이상의 앨범을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는 앨범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금 데뷔 앨범만 냈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 몬스터가 실적에 기여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점들을 조금 감안을 하면 베이비 몬스터가 얼마나 크게 흥행을 하는지가 주가의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 몬스터의 흥행 여부를 살펴보셔야겠고 다른 엔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하이브의 경우에도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살펴본다면 엔터 4사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억울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에 BTS가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를 끌어내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의 BTS 군입대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지난 11월 반등을 했던 그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군대 입대 시기를 발표를 했고 활동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다.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부분을 해소를 시킴으로써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 완전체 활동 시점을 25년 6월 이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시간상으로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 예시로 BTS 완전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올렸을 때 BTS가 군대를 간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계속 주가의 하향을 시켰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BTS가 완전체 활동을 한다면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기존에는 BTS가 하이브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자리를 지금은 세븐틴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혹은 르세라핌 이런 친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븐틴 같은 경우는 BTS 전성기 시대의 앨범 판매량을 거의 육박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팬덤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슈몰이를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라든지 뉴진스는 미국 굉장히 글로벌 차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IP 요소들로 인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로도 상반기에는 새 팀의 신인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엔터사 쪽에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가 신인을 어떻게 데뷔를 하는지 언제 데뷔를 하는지 여부인데 아무래도 IP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매출원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 위버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대 요소가 굉장히 다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K엔터사 중에서 유독 JYP 엔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올해를 좀 이끌어갈 엔터주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올해를 이끌어갈 엔터주라고 보면은 전 하이브와 JYP 엔터를 꼽고 있는데, 물론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워낙 큰 상승세를 냈어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하반기 랠리를 달렸지만 그만큼 JYP 엔터 반등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어낼 만한 요소도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때 잘 움직였고 하반기에는 좀 부진했던 이유가 미국 쪽에 진출하려는 현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실제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들에게 먹히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V차라는 기업이 1월 26일에 데뷔를 확정을 시켰는데, 물론 그 이전에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북미 쪽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인기에 대한 척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실제로 데뷔를 시켰을 때 이들 기업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기 이전에 굉장히 큰 인기몰이, 이슈몰이를 진행을 했는데 막상 데뷔하고 보니까 베이비몬스터가 기대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지금 YG엔터의 주가 부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V차라는 기업이 데뷔를 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는지 일단 점검을 해보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JYP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점은 미국 쪽에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이 꺾였어요. 워낙 좀 굉장히 단연차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앨범 성장세는 꺾였지만 하지만 벌어들이는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콘서트도 진행 잘 하고 있으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V차라는 기업에 좀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현지 신인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신인 모멘텀이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있고 중국 쪽도 있고 일본 쪽도 있습니다. JYP 엔터가 잘하는 게 현지 그룹으로 키우는 것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은 일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프로젝트 그룹 넥스지가 1분기 이내로 데뷔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미 흥행이라든지 인기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에 인기 있는 남자 아티스트가 한국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그렇게 경쟁력 있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 프로젝트 1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사 일본 보이그룹 데뷔했을 때 화제성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도 좀 흥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엔터사 전반을 아우르는 외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우리 K 아티스트가 얼마나 잘 먹히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엔터 산업 성장의 방향성 자체는 미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엔터 쪽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이라든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성장세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앨범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엔터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가 되었는데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엔터 쪽에서 실적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뜯어보면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다만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수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앨범에 대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지금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팬덤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그리고
신인 그룹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주 전반이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엔터 쪽에서 탑픽을 JYP 엔터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뭐 하이브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세븐틴 쪽에서의 흥행 등으로 인해서 하이브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오늘 JYP 엔터를 가지고 온 이유는 JYP 팬즈라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1월 13일에 베타 테스트가 오픈이 됩니다. 물론 팬즈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모바일 앱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UI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베타 테스트가 오픈이 되면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하러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JYP 엔터가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JYP 엔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JYP 엔터가 실적으로 봤을 때 엔터사 쪽에서 모범생이라고 할 만큼 특히 본업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기존 아티스트 쪽에서의 흥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매출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해외 신인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만 원 이하대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